몸, 마음, 경계 없음. 오셨네요. 오늘도 애먹진 않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편안한 데 앉으세요. 제가 차 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음악 소리 너무 크죠? 우리 얘기하려면 소리 좀 줄여야겠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기계치라. 소리 때문에 귀가 아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소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예은 씨, 1992년생 서울 출생. 예은 씨는 어려서부터 원인 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통은 언제나 소음이 함께 따라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원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단서를 찾았어요. 단서? 네, 단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모아두었던 홈비디오들이었어요. 예은 씨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부터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던 중 엄청난 양의 홈비디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대요. 그냥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별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찍어주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 이쁜 모습 찍어뒀다가 나중에 크면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서서. 거기 서서, 저쪽 서서. 더 가, 저로 더 가. 자, 거기서 해. 차렷. 짜자자자자자. 손 빼고 똑바로. Weihnachten Blume habe ich noch nie gesehen und diesen schönen Welt. 처음에는 예은 씨도 재밌게 봤대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이. 그런데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까 뭔가 알 것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긴 하지만 예은 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은 씨를 괴롭혔던 원인은 화면 바깥에 있습니다. 차렷. 짜자자자자자. 손 빼고 똑바로. Weihnachten Blume. 엄마 아빠 목소리? 목소리가 어떻죠? 나만 그렇게 들리나? 혼내는 것 같아요. 진호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은 씨의 엄마 아빠는 아이를 굉장히 예쁘게 바라보고 돌봐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고 명령하는 것 같고 또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런데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 어른이 된 아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놀라고 속상하다. 엄마 아빠가 그런 줄 몰랐어. 예은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엄마 아빠가 찍어주는 이 영상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엄마 아빠의 카메라는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니까. 자, 그래서 예은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고통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 오래된 홈비디오 조각들과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고통의 소리들을 모두 모아서 이 영화를 만듭니다. 시옷 리을, 시옷 이응, 시옷 리을. 예은 씨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과연 예은 씨의 두통은 끝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스킷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점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갑자기 비스켓 얘기를 꺼낸 이유? 이번 영화에서는 비스켓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스켓에 관한 영화는 아니에요. 대신 아주 멋진 여성이 한 명 등장하죠. 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신경질환을 틱이라고 해요. 눈알을 굴린다던가, 코를 찡긋거린다던가, 어깨를 들썩인다던가, 내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운동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동물의 소리를 낸다던가, 그럴 만한 상황과 장소가 아닌데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다던가, 그런 것을 음성틱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같이 있는 증상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Biscuit, I've never been here before. It's the first time. It's beautiful. Walking. Oh, we're just having an amble. Biscuit. Oh my gosh. Biscuit, hedgehog.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도서관입니다. 여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여성 주인공이 바로 제스통. 이분의 직업은 무려 연극 배우입니다. 와. 당연히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하겠죠. 어떻게 틱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무대에 설 수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신의 뚜렛 증후군이 장애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양성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바꾸거나 고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스는 연극 연습을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대사에 집중하기보다 자신과 비슷한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내가 아니야의 주인공, 수어를 공연에 녹여낸 연극 배우, 그리고 뚜렛 증후군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Just worried so much about society accepting her. Yes. Amy didn't take rejection. She couldn't take rejection. She used to feel very hurt. That's part of discrimination and being discriminated against group, I guess, and that's part of our experience as disabled people. Maybe it's not done consciously, but the effect and the impact on who you are and on your self-esteem, it still chips away. Even in these tiny little things that in the scheme of things maybe feel like nothing. Yeah. They become bigger and they build up, don't they, I think? Yeah. Fuck it. Bean.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영화는 스크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비스킷.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좀 덥네요. 환기 좀 할까요? 창문 열어도 되나요?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래봐야 봄철의 황사 정도?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제 좀 눈치를 채셨나요? 다음 영화의 키워드는 뭘까요? 미세먼지. 이 영화는 SF 영화예요. 멀지 않은 미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훨씬 심각하게 변해져 버린 우리의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져서 인간의 수명이 30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미래니까 치료제가 있지 않을까요? 절반 정도 맞았어요. 그렇죠. 미래의 과학자나 정부가 이 상황을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떤 방법인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세먼지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초강력 방호복을 입고 사는 거죠. 그것만 입고 있으면은 100살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한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미래에선 N이라고 불러요. Not clean. 그러니까 가난해서 항체 주사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계급으로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반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그래? 네, 약자로 C. 26살 대학생 이호는 C 계급이었어요. 아주 미래가 창창하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병원의 착오로 항체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4년밖에 안 남았잖아. 시한부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C 계급이라고 알고 살았던 이호한테는 이것은 절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계급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안,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유일한 N 계급. 미래도 지금과 학교 생활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벌써 2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안 다닐 것 같아요. 다른 N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C들도 귀찮아하거나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안은 언제나 항상 혼자였죠. 조별 과제를 할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도 혼자였고 누구도 조안과 같이 과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안 역시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타나 과제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이호? 딩동딩동. 그날 이후 이호와 조안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가정이지만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쉬었던 나는 하루아침에 N이 돼버렸다. 내가 신기해? 진짜로 너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진짜 별을 보여줄게. 스포는 여기까지. 나머지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몸, 마음, 경계 없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BTI 영화학 1타 강사 척척 박사 아니고 척척 학사라 학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MBTI 추천 영화입니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성격 유형이죠.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 생각이 많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형들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기발한 이야기 전개가 장점인 영화를 추천합니다. 작품명 유마선이 부릅니다. You're My Sunshine. 심한 햇빛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26살 여자 유마선. 햇빛 없이 살아온 마선에게 허락된 유일한 햇살은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따사로운 미소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알바생의 근무 시간이 낮으로 변경되어 사라지고 마선은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햇빛을 되찾기 위해 험난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가 시작이었는지. 다음은 INTP, 논리적인 사색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는 혁신가형 관객이라면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애니메이션이 어떨까요? 작품명 정처 없는 길. 길거리에서의 일상적인 풍경들이 드로잉으로 표현되고 드로잉을 모았더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감정과 심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ENTJ, 대담한 통솔자. 대담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강한 의지의 소유자죠.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리더형입니다. 이런 관객에겐 사회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달하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작품명 무력의 언어. 대기오염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함에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일까요? 성대에 삽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목소리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기심 많은 똑똑한 관객에겐 미스테리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작품명 프레임. 죽은 친구 수아를 잊지 못하는 진선. 어느 날 수아로부터 연락이 오고요. 그러면서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소통하기보다는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는 상황.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단절이 초래한 외로움에게 감독은 짧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INFJ, 선의의 옹호자. 조용하며 신비롭고 샘솟는 영감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느리지만 섬세한 영화들이 어떨까 싶네요. 작품명 그녀의 속도. 모든 것이 느린 초등학생 소녀 우주. 교내 타자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감독은 느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짧은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감독은 1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맨날 빨리 하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는 뭘 해야 되지? 다음으로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상냥한 성격의 이타주의자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낭만주의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품명 우리가 꽃들이라면. 상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정우와 매일 함께 저녁을 보냅니다. 그런 언제나의 저녁. 문득 정우가 상현에게 지금 보고 있는 영화의 장면을 물어오는데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상현은 정우를 위해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살펴볼 성격 유형은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입니다.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형의 성격 유형이라면 아마 이렇게 힘차고 당당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작품명 뚜렛 히어로, 나의 입과 나. 뚜렛 증후군을 가진 제스는 한 공연장에 관객으로 갔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겐 늘상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제스가 한 반응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 스스로가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려고 한 것이죠.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입니다. 창의적이며 항상 웃을거리를 찾아다니는 활발한 성격이죠. 언제나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넘치는 열정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도 같은 유형이 아닐까 하는데요. 작품명 잠재력.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력. 하지만 평화를 위하여 어른들에게 엄청난 힘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던 중 유치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금지시키고 공부만을 강요하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그동안 숨겨온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며 이들의 행동이나 결정사항에 한치의 의심을 사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죠. 이런 유형의 관객이라면 다음 영화의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품명 바이 서클. 여기 세상에서 가장 좁고 볼품없는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예기치 못한 손님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려놓은 원을 자꾸만 두드리는 작은 꼬마 아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자에게 말 걸어주는 존재. 그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 같은 원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ISFJ, 용감한 수호자.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헌신적이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의 울림과 공명할 것 같네요. 작품명 엄마.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딸 효정에게 집안 혼자 남겨질 엄마의 존재가 버겁습니다. 오랜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엄마를 효정은 정신요양병원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엄마. 그러는 동안 엄마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자, 다음은 ESTJ, 바꿔 말하면 엄격한 관리자. 사물이나 사람을 관리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관리자형이죠. 이런 관객에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명 시옷 리을, 시옷 이응, 시옷 리을. 예은이의 엄마와 아빠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착하고 예쁘고 신실하고 말 잘 듣는 아이. 하지만 부모의 이런 바람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것밖엔 없었을까요? 홈비디오 속의 어린 예은에게서 감독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아픔을 발견합니다. ESFJ,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타인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 내에서 인기가 많은 타입이죠. 그런 관객이라면 아마 이 영화와 사랑에 빠질 겁니다. 작품명 정리. 직계가족 없는 노인이 유서를 쓰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짐을 치우고 정리하던 중에 힘에 부쳐 오래된 고물 로봇의 전원을 켭니다. 온몸이 녹슨 로봇도 노인처럼 거동이 느리긴 마찬가지. 하지만 노인과 로봇은 천천히 짐들을 분리수거해 나갑니다. 탐험가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ISTP, 만능 제주꾼입니다. 대담하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한 유형들이죠. 이런 관객이라면 글쎄요, 이런 영화가 어떨까요? 작품명 별 보러 가자. 우주여행을 꿈꾸는 소녀 청아에게는 남모르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년마다 나타난다는 헨리 혜성을 보기 위해 친구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요. 청아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혜성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아이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자,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형이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거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매력 넘치는 예술가들에겐 환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이 작품을 전해드립니다. 작품명 불면증 소년. 세상인들이 모여 살며 어린아이들의 꿈을 추출해 진공 포장해 먹어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태우는 내일 아침 꿈을 내놓기 위해 오늘 밤 꼭 잠을 자야 하지만 오늘도 역시 잠은 오지 않고 태우는 갈수록 문제아가 되어갑니다. 때마침 아이들의 꿈 생산량을 확인하는 대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 벼랑 끝에 아슬아슬한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이들로 명석한 두뇌와 에너지,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유형의 관객들에게 딱인 흥미로운 청춘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명 뜀박질. 이제 막 고3에 접어든 형진과 태수. 입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이들에겐 지금 이 시간이 고달플 뿐입니다. 두 친구는 이를 극복해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들을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 둘은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가 고3인 감독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청춘들을 향한 위로를 들어보죠. 대망의 마지막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주위에 있으면 인생이 지루할 새가 없는 즉흥적이며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뮤지컬 한 편 어떨까요? 작품명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 소리가 색으로 보이는 노르는 외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탭댄스를 추는 판초를 만납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말려도 춤과 노래를 멈출 수는 없는 판초. 그가 병원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을 때 노르는 그가 만드는 소리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상 16가지
성격 유형과 함께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 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하는 분들 계실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편 킵해뒀습니다. 진짜 마지막 영화, 작품명 우주인 조안. 때는 서기 2046년. 지구의 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항체를 맞는다면 수명이 100년까지 늘어나죠. 항체 금수저인 이오는 자기가 사실은 병원의 실수로 맞았어야 할 항체를 맞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 살던 항체 흑수저 조안을 만납니다. 자, MBTI 영화 수업 어떠셨나요? 나한테 꼭 맞는 유형의 영화 찾으셨나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17가지나 되다니. 저는 빨리 매드 영화제 가봐야겠습니다.